I'm just singing cause it's over. 이영돈 PD와 김영애 황토팩 사건의 숨은 것들 헬스조선. 암도 막을 수 없었던 투혼. 김영애 췌장암으로 사망. 배우 김영애가 오늘 오전 10시 58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영애가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사실은 대중들에게 꽤 알려진 일이었습니다. (2012년)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촬영 도중 황달 증세가 있어 병원을 갔다가 췌장암 진단을 받은 후 지금껏 수술과 치료를 병행해가며 꾸준히 드라마와 영화에서 연기 혼을 불태워왔죠. 고 김영애의 아들인 이민우 씨는 어머니께서 한 달 전께 열이 오른 후 의식은 있었지만 말씀을 못하시는 상태였다. 오랜 기간 고생하시다 오늘 오전에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며 고인의 마지막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고 김영애 유작은 지난해 8월부터 방송되었던 KBS ETV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김영애는 주인공 가족의 엄마 최곡지 역을 맡았는데요. 가끔 채널을 돌려보다 살이 너무 심하게 빠진 김영애를 보고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뒤늦게 알려진 사실인데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외출증을 끊어가며 드라마 촬영을 강행했다고 하네요. 극심한 통증을 진통제로 버텨가면서 50부 약속을 지켜 드라마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이 드라마가 4회 연장되었는데 여기에는 남편과 함께 시골로 요양간 설정으로 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건강 악화설에 대한 기사가 흘러나오고 했었죠. 고 김영애. (1951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71년 MBC 공채 탤런트 3기로 연기 활동을 시작하게 된 배우입니다. 당신의 초상 엄마의 방 빈점 가을 여자, 아버지 형제의 강파도, 장희빈 달려라 엄마, 황진이, 로열 패밀리 등의 드라마와 섬개구리 만세왕 심리 비녀, 설국 절정 로맨스 그레이미어도, 다시 한 번 겨울로 가는 마차 안의 하와의 행방, W의 비극 비 내리는 영동교 겨울 나그네 연산 일기 등의 영화로 브라운관 스크린을 오가며 시대를 풍미했죠. 한동안은 드라마에만 출연해오다 2009년 영화혜자로 다시 영화계에 복귀한 후 충무로에서 대체 불가능한 여배우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 촬영한 작품은 드라마 내 사랑 나비부인 메디컬 탑틴 미녀의 탄생 길미 힐미 마녀, 보검 닥터스의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과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 변호인 우리는 형제입니다 현기증 카트 허삼관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인천 상륙작전. 영화 변호인에서 푸근하고 정감있게 송우석, 송강호 분을 대하던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 순애가 떠오르네요. 고인은 백상예술대상 신인상, SBS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연기상, 대종상 여우조연상,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공로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고 김영애의 죽음에 언급되는 이름 석자,
이영돈. 그런데 말이죠. 고인의 죽음을 두고 한 사람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고인에게 미안한 마음 평생 갖고 살아야 할 듯 이제라도 빈소 찾아가서 빌어라부터 시작해서 심하게는 책임져라 너 때문이다 네가 죽였다 등. 바로 영돈 PD입니다. 어째서 꼭 김영애와 관련해서 이영돈 PD의 이름이 거론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 김영애는 2001년 참토원을 설립하면서 황토 화장품 사업에 뛰어듭니다. 알레르기를 달고 살다가 황토를 알게 된 후 완전히 빠져버렸다면서 계기를 밝힌 그녀는 사업에 전념하겠다면서 2004년 드라마 달려라 우리 엄마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했을 정도였죠. 대만, 미국, 일본으로 수출되며 누적 매출 1,700억 원을 돌파하고 코스닥 상장을 눈앞에 두는 등 김영애의 황토 화장품 사업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이스라엘의 사헤머드팩도 한국에서만큼은 이 황토팩을 넘지 못했죠. 그런데 어떤 TV 프로그램 하나에 이것이 박살이 나고 맙니다. 바로 KBS 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2007년) 이 프로그램이 황토팩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부회장이던 김영애에게 비난이 쇄도한 것은 물론이고 반품 및 환불 요구가 줄을 이었죠. 그런데 반전은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식 발표를 통해 참토원 제품에 대한 중금속 적합 판정을 내립니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황. 결국 그의 사업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재미 사업가 박장용 씨와 재혼해여혼 결혼 생활도 5년 만인 2008년 파경에 이르렀죠. 김영애는 이후 방송에 출연해 당시를 떠올리며 굵은 쇠줄로 딱 내 목을 옥죄는 것 같았다. 누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만 들어도 나도 곧 그런 일을 벌일 것 같았다. 속이 터져나갈 것 같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영애와 황토원 측, 이영돈 PD와 KBS 측은 기다긴 법 전공방을 시작합니다. 참토원 측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식약청에서 김영애의 참토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체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제작진은 식약청의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며 후속편 황토팩 방송, 그 이후를 방송합니다.
법적 다툼은 계속 이어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참토원 측의 손을 들어줘 반론 보도문을 방송할 것을 결정하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KBS가 참토원에게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KBS는 반론 보도를 하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하며 대응하죠.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이영돈 PD 등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합니다. 그 사이 하와이로 떠났던 김영애는 참토원의 재건에 나서는 한편 영화회자로 스크린에 복귀하죠. 하지만 참토원의 재건은 실패로 돌아가고 길고 긴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이 이영돈 PD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지만 보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잠시 이영돈 PD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영돈 PD가 내보낸 방송 이후 삶이 무너지거나 큰 고통을 겪은 이들은 고기명예뿐이 아닙니다. 이영돈 PD가 채널A로 이적해 방송한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에서는 더욱 논란이 많았죠. 간장게장 업체에서 당일 판매분이 다 떨어졌다며 꽃게 무침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냉동된 것이라도 가져다 달라고 하고선 젓가락이 안 들어갈 정도로 얼었다, 비린내가 난다 등 거의 먹지 못할 수준의 음식으로 묘사합니다. 2014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벌집 아이스크림에 사용되는 벌집이 대부분 양초의 주성분이자 석유에서 얻어지는 파라핀이라며 써잡아 방송을 했죠. 하지만 천연 벌꿀집을 사용하고 있던 많은 업체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고요. 그 중에는 유명 셰프인 레이먼 킴과 가수 강균성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번에는 JTBC로 이적해 이영돈 PD가 간다를 진행하게 된 이영돈 PD는 CNN이 2015년 슈퍼푸드 중 하나로 지목한 그릭요거트를 아이템으로 정해서 방송을 합니다. 유니두마이 요거트를 몰래 출하령한 끝에 국내에는 제대로 된 진짜 그릭요거트가 없다는 결론을 냈는데요. 유니두마이 요거트 대표는 가당과 무가당 두 가지의 요거트가 있고 이에 대해 3번이나 설명했는데도 가당을 주문해놓고선 한국인 안타깝지만 그릭요거트가 없다고 방송을 했다며 반발합니다. 그러자 원하면 재검증을 하겠다며 시건방을 떨죠. 그런데 마침 딱 이 시기에 이영돈 PD가 모델로 나선 파스트엘리업의 요거트 베네콜 CF가 나옵니다. 결국 JTBC 측에서는 이영돈 PD가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을 정리하게 되죠. 이영돈 PD가 뿌린 씨앗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영돈 PD가 떠난 채널A의 먹거리 X파일에서는 지난달 대왕 카스테라에 엄청난 식용유가 들어간다고 방송했는데 식용유 총량에 대한 과장이 있었을 뿐더러 문제가 되는 업체들 외에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많은 업체들이 사업을 접고 있다고 하죠. 물론 고 김영애가 이영돈 PD 때문에 암이 걸렸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고 싶은 기분이었다며 고통을 호소했던 김영애를 생각해보면 당시 이영돈 PD가 내보낸 방송 때문에 받았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영돈 PD가 방송을 내보낸 것은 2007년.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촬영 중 췌장암 발병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12년. 한창 잘나가던 사업이 방송 하나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김영애의 고통은 과연 누가 책임져 줄까요? 신성일과 고 김영애의 간통 논란, 오해에 대해 고인의 생전 연기를 좋아했고 죽음의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도는 오해에 대한 사실을 하나 바로잡습니다. 인터넷에서 김영애 신성일 김영애 간통죄와 같은 연관 검색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성일이 지난 2015년 출간한 자서전 정추는 맨발이다. 기자간담회에서 반해어 맥락도 모르는 애절한 얘기를 이 책에 담았다며 생애 최고로 사랑했던 여인이라며 고 김영애 아나운서 연배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고 김영애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한 사연까지도 밝힌 바 있는데요. 신성일이 언급한 고 김영애는 1985년 이미 사망했습니다. 오늘 사망한 고 김영애와 동명이인이라 그러한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한데 행여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I'm just singing cause it's over. 이영돈 PD와 김영애 황토팩 사건의 숨은 커틀 헬스조선. 암도 막을 수 없었던 투혼. 김영애 췌장암으로 사망. 배우 김영애가 오늘 오전 10시 58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영애가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사실은 대중들에게 꽤 알려진 일이었습니다. (2012년)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촬영 도중 황달 증세가 있어 병원을 갔다가 췌장암 진단을 받은 후 지금껏 수술과 치료를 병행해가며 꾸준히 드라마와 영화에서 연기 혼을 불태워왔죠. 고 김영애의 아들인 이민우 씨는 어머니께서 한 달 전께 열이 오른 후 의식은 있었지만 말씀을 못하시는 상태였다. 오랜 기간 고생하시다 오늘 오전에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며 고인의 마지막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고 김영애 유작은 지난해 8월부터 방송되었던 KBS ETV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김영애는 주인공 가족의 엄마 최곡지 역을 맡았는데요. 가끔 채널을 돌려보다 살이 너무 심하게 빠진 김영애를 보고 걱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뒤늦게 알려진 사실인데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외출증을 끊어가며 드라마 촬영을 강행했다고 하네요. 극심한 통증을 진통제로 버텨가면서 50부 약속을 지켜 드라마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이 드라마가 4회 연장되었는데 여기에는 남편과 함께 시골로 요양간 설정으로 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건강 악화설에 대한 기사가 흘러나오고 했었죠. 고 김영애. (1951년) 부산 출생으로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71년 MBC 공채 탤런트 3기로 연기 활동을 시작하게 된 배우입니다. 당신의 초상 엄마의 방 빈점 가을 여자, 아버지 형제의 강파도, 장희빈 달려라 우리 엄마, 광진이, 로열 패밀리 등의 드라마와 섬개구리 만세왕 심리 비녀, 설국 절정 로맨스 그레이미어도, 다시 한 번 겨울로 가는 마차 안의 하와의 행방, W의 비극 비 내리는 영동교 겨울 나그네 연산 일기 등의 영화로 브라운관 스크린을 오가며 시대를 풍미했죠. 한동안은 드라마에만 출연해오다 2009년 영화혜자로 다시 영화계에 복귀한 후 충무로에서 대체 불가능한 여배우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 촬영한 작품은 드라마 내 사랑 나비부인 메디컬 탑팀 미녀의 탄생 길미 hir미 마녀, 보검 닥터스의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과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 변호인 우리는 형제입니다 현기증 카트 허삼관 특별수사 사형수의 편지 인천 상륙작전. 영화 변호인에서 푸근하고 정감있게 송우석, 송강호 분을 대하던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 순애가 떠오르네요. 고인은 백상예술대상 신인상, SBS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연기상, 대종상 여우조연상,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 코리아 드라마 어워즈 공로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고 김영애의 죽음에 언급되는 이름 석자, 이영돈. 그런데 말이죠. 고인의 죽음을 두고 한 사람의 이름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고인에게 미안한 마음 평생 갖고 살아야 할 듯 이제라도 빈소 찾아가서 빌어라부터 시작해서 심하게는 책임져라 너 때문이다 네가 죽였다 등. 바로 영돈 PD입니다. 어째서 꼭 김영애와 관련해서 이영돈 PD의 이름이 거론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 김영애는 2001년 참토원을 설립하면서 황토 화장품 사업에 뛰어듭니다. 알레르기를 달고 살다가 황토를 알게 된 후 완전히 빠져버렸다면서 계기를 밝힌 그녀는 사업에 전념하겠다면서 2004년 드라마 달려라 우리 엄마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했을 정도였죠. 대만, 미국, 2015년 슈퍼푸드 중 하나로 지목한 그릭 요거트를 아이템으로 정해서 방송을 합니다. 유니두마이 요거트를 몰래 촬영한 끝에 국내에는
제대로 된 진짜 그릭 요거트가 없다는 결론을 냈는데요. 유니도마이 요거트 대표는 가당과 무가당 두 가지의 요거트가 있고 이에 대해 3번이나 설명했는데도 가당을 주문해놓고선 한국인 안타깝지만 그릭 요거트가 없다고 방송을 했다며 반발합니다. 그러자 원하면 재검증을 하겠다며 시건방을 떨죠. 그런데 마침 딱 이 시기에 이영돈 PD가 모델로 나선 파스트웰 요거트 베네콜 CF가 나옵니다. 결국 JTBC 측에서는 이영돈 PD가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을 정리하게 되죠. 이영돈 PD가 뿌린 씨앗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영돈 PD가 떠난 채널A의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는 지난달 대왕 카스테라에 엄청난 식용유가 들어간다고 방송했는데 식용유 총량에 대한 과장이 있었을 뿐더러 문제가 되는 업체들 외에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많은 업체들이 사업을 접고 있다고 하죠. 물론 고 김영애가 이영돈 PD 때문에 암이 걸렸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고 싶은 기분이었다며 고통을 호소했던 김영애를 생각해보면 당시 이영돈 PD가 내보낸 방송 때문에 받았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영돈 PD가 방송을 내보낸 것은 2007년.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촬영 중 췌장암 발병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12년. 한창 잘나가던 사업이 방송 하나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김영애의 고통은 과연 누가 책임져 줄까요? 신성일과 고 김영애의 간통 논란, 오해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후속편 황토팩 방송, 그 이후를 방송합니다. 법적 다툼은 계속 이어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참토원 측의 손을 들어줘 반론 보도문을 방송할 것을 결정하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KBS가 참토원에게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KBS는 반론 보도를 하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하며 대응하죠.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이영돈 PD 등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합니다. 그 사이 하와이로 떠났던 김영애는 참토원의 재건에 나서는 한편 영화해자로 스크린에 복귀하죠. 하지만 참토원의 재건은 실패로 돌아가고 길고 긴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이 이영돈 PD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지만 보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잠시 이영돈 PD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영돈 PD가 내보낸 방송 이후 삶이 무너지거나 큰 고통을 겪은 이들은 고 김영애뿐이 아닙니다.
이영돈 PD가 채널A로 이적해 방송한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에서는 더욱 논란이 많았죠. 간장게장 업체에서 당일 판매분이 다 떨어졌다며 꽃게무침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냉동된 것이라도 가져다 달라고 하고선 젓가락이 안 들어갈 정도로 얼었다, 비린내가 난다 등 거의 먹지 못할 수준의 음식으로 묘사합니다. 2014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벌집 아이스크림에 사용되는 벌집이 대부분 양초의 주성분이자 석유에서 얻어지는 파라핀이라며 써잡아 방송을 했죠. 하지만 천연 벌꿀집을 사용하고 있던 많은 업체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고요. 그 중에는 유명 셰프인 레이먼 킴과 가수 강균성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번에는 JTBC로 이적해 이영돈 PD가 간다를 진행하게 된 이영돈 PD는 CNN이 일본으로 수출되며 누적 매출 1,700억 원을 돌파하고 코스닥 상장을 눈앞에 두는 등 김영애의 황토 화장품 사업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이스라엘의 사헤머드팩도 한국에서만큼은 이 황토팩을 넘지 못했죠. 그런데 어떤 TV 프로그램 하나에 이것이 박살이 나고 맙니다. 바로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2007년) 이 프로그램이 황토팩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부회장이던 김영애에게 비난이 쇄도한 것은 물론이고 반품 및 환불 요구가 줄을 이었죠. 그런데 반전은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식 발표를 통해 잠토원 제품에 대한 중금속 적합 판정을 내립니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황. 결국 그의 사업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재미 사업가 박장용 씨와 재혼해 이어온 결혼 생활도 5년 만인 2008년 파경에 이르렀죠. 김영애는 이후 방송에 출연해 당시를 떠올리며 굵은 쇠줄로 딱 내 목을 옥죄는 것 같았다. 누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만 들어도 나도 곧 그런 일을 벌일 것 같았다. 속이 터져나갈 것 같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영애와 황토원 측, 이영돈 PD와 KBS 측은 기다긴 법 전공방을 시작합니다. 참토원 측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식약청에서 김영애의 참토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업체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제작진은 식약청의 발표를